예, 먼저 마스크를 벗고 인사부터 하고 난 다음에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상태가 좀 감기 증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 일단 마스크를 좀 쓰고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자, 오늘 공부는 먼저 오늘 오후 공부는 안 하고 오전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첫 시간, 둘째 시간 다 오늘 사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임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신. 요즘 임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임신이 잘 안 된답니다. 요즘은. 환경 탓도 있고 해서 또 결혼도 또 늦게 하고 특히 이래가지고 이 오늘 사주 주인공 남자가 37, 여자가 2살 적은가 그럴 거야. 그러면 34세구나. 이 정도 되면은 요즘 보면은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 옛날로 치면은 나이가 굉장히 아기 놓을 때는 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애들이 가장 놓기 좋을 때가 의학적으로는 한 3, 4세, 예, 23세. 그때가 애가 제일 건강하다 그래요. 30이 넘어가면 넘어간 아이들은 조금 기능이 좀 떨어지고 40이 넘어가면 산모도 좀 좋지 않고 태어난 애도 좋지 않다고 그래요. 이게 젊을수록 애기가 건강해진다고. 그런데 지금 임신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가장 큰 우리 오행으로 볼 때에 임신이 잘 되는 사람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 오행이 일간이 좀 튼튼하고 식상이 발달한 사람, 식신상간이 발달한 사람은 일간이 튼튼하고 식신상간이 발달한 사람은 건강한 아이를 잘 출산을 해요. 여자 기준입니다. 여성 기준으로. 그리고 식신상간이 발달이 돼 있으면서 운에서 인성운이나 비급운이 올 때 그때도 생산이 잘 됩니다. 그 말하자면 식신상간이 우리로 보면 여자로 볼 때에 여성으로 볼 때에는 자식이란 뜻이죠. 그 자식이 튼튼해지려면 비급이 튼튼해야 돼. 그래서 비급이 식신상간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튼튼한 사람이 되는데 또 사람이 그 오행에 따라 가지고 비급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운에서 그런 운을 만날 때 하면 좋겠고 그걸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그 태가 들어올 때는 입태라거든요. 입태할 때 그때가 말하자면 좀 그 몸을 많이 도우고 서로가 몸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해야 애가 잘 생기고 특히 또 뭐냐면요. 스트레스 있으면 안 돼요. 산모가 아기 출산할 때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임신하고 입퇴하고 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가 없게 하는 거. 참 큰 문제예요.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아기가 생성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된다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행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은 잘 안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거꾸로 보면 거예요. 자, 인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성이 너무 많은데 비급은 별로 없는데 바로 식상을 거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기가 들어서지를 않아요. 왜? 인성이 뭐냐면
식신상간을 그걸 해버리거든요. 그 아기가 생산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행이 제일 좋은 거를 골고루 있는 경우 있잖아요. 오행이 골고루 있으면은 특히 이제 이 아이들 입장을 보면 수기가 충분해야 돼요. 수기가 너무 수기가 많아가지고 깜고 얼어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수기가 좀 있고 따뜻한 어떤 그런 기운이라야 애가 생산이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아요. 한쪽을 쏠리고 그러면 그 애가 태어나면 뭐 기형아가 된다든지 안 좋은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애가 태어나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누가 상담하는 엄마가 그 아들 엄마지요. 아들 엄마가 아들이 올해가 37살이고 결혼한 지가 한 4년 차가 됐는데 아기가 없다고 걱정을 해갖고 온 거예요. 자, 우리 그 아들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묘 87년 양력 9월 3일 낮 15시 30분 87년 양력 9월 3일 낮 15시 30분에 태어난 사람인데 정묘, 무신, 을묘, 개미. 자, 남자의 경우는 그러면 자식을 어디로 볼 것이냐? 관성을 봐야 되죠. 관성이 좀 뚜렷한지, 또 관성이 뭐 극받는 곳은 없는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분은 그래도 남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남자도 비견이 좀 튼튼해야 돼요. 비견이 튼튼한 상태에서 관성도 튼튼해야 됩니다. 관성도 튼튼해야 되는데 관성이 튼튼하려면 재성의 힘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경우는 보면 정묘, 무신, 을묘, 개미가 되어 있는데 을묘 일주에 무토가 신금을 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생금 위에서는 하늘에서는 밑으로 막 생해주고 있어 갖고 신금이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잖아요. 이 신금이 여기서는 을로 볼 때는 신금은 신금속 경금이 들었으니까 경금은 정관이잖아요. 아들성이 맞죠. 근데 그 아들성인데 옆에서 을목들이 있잖아요. 묘도 하는 양쪽에서 묘 두 개가 을로 막 서로 경금을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가 막 쌍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상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이 보석이 같은 게 있으면은 칼 같은 칼이나 보석이 있으면 보석에 너무 옆에 있는 뭐 지푸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붙으면 좋겠나 안 좋겠나 이런 형국의 사람은 그게 딱 아들 하나 딱 돋보여야 되는데 주변에 그 목들이 막 얼기석기 해가지고 막 지금 거물처럼 이렇게 진짜 싸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뭔가 하면 묘신이 이제 원진이 됐단 말이야. 묘신이 또 묘신 원진 두 개가 원진됐지요. 그리고 해묘를 합을 하면 목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 사주는 수생목에서 목과 금의 대립인데 물론 이제 7월달 태어나서 금의 세계는 맞기는 맞는데 의외로 주변에서 커플들이 막 달라들어 가지고 아기가 생산이 되기가 조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그걸 제거를 이렇게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도래가 된다. 그래서 묘에서 일단은 묘신이 원진이 된 게 문제다. 그러면 서로 이제 금목이 다투는 거죠. 근데 탁 다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막 그냥 지푸라기들이 막 합을 하려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감고 있는 상태라 뺑글뺑글. 자,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기가 참 쉽게 생기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사주
오행다가에 금이 이 사람은 자 1개고 30%고 수가 10%고 목이 하나 둘 세 개예요. 30%. 화가 또 10%.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토는 2개인데 토가 2개인데 10%예요. 10%. 20%.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사주는 어느 정도 좀 균형이 유지된 것 같지요. 네, 균형은 좀 유지돼 있어. 이 사람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있는 사람은 사주 전반에 다 있는 사람들은 운도 보면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가요. 오행이 골고루 있는 사람들이. 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비급이 그래도 목이 그래도 을묘에 잘 나름대로 을묘 단단하잖아요. 을묘에 또 연애에 또 묘가 있어가지고 30%. 식상은 이제 화가 한 10% 정도. 재물은 한 20% 정도. 관성은 금이 이제 관성은 직장과 명예인데 금이 30% 정도. 인성은 공무인데 수가 10%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사주가 만약에 좀 좋다고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마지막에 개수가 조금 을목을 덮고 있지요. 이런 상태가 조금 모양이 좋은데 다만 아쉬운 거는 개가 밑에 개미가 개요라든지 그래 되면 좋겠는데 개나 그러면 좋겠는데 미토가 있어갖고 좀 약해요. 예. 어쨌든 이 사람은 현재 전반적으로 물기가 조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물기가 조금은 부족해서 물기를 좀 보충을 시켜줘야 될 것 같다. 아니면은 목이 또 이렇게 강해요. 근데 이 사람 봤더니 이제 오늘 봤더니 자 을목 29세부터 을목 왔지요. 괜찮고 그 지금 자 사화운에 와 있는데 사는 아시지만 사실은 합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사실은 합수가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갖고 있으면서 39세 들어가면 한 2년만 있으면 간목운이 오잖아요. 그 신약한 사람들은 간목 굉장히 좋거든. 자기가 특히 을목은 간목이 좋은 게 나무를 기댈 수 있거든요. 등락의갑이라고 항상 나무가 있으면 이 을목들은 큰 나무를 갖다 싹 감고 올라가기 때문에 간목이 필요해요. 근데 마침 간목이 하나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토 운은 보면 잘 아시지만은 나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진토잖아요. 갑진은 왔죠. 그다음 계면은 수목이잖아요. 그 이 사람은 좋은 운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 사람이 수목이 좋은데 이민 또 와요. 그게 어쨌든 30년 정도가 좌 전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30년 정도가 자기가 우리 정리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일이 30년이나 이미 전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이 사람이 굉장하게 마음이 희망차겠지요. 그 사실 희망차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분이 머리가 좋겠나 안 좋겠나 우리가 한번 해봐. 머리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왜 그래요? 일단은 머리 좋고 안 좋고는 우리가 사주예요. 기문살이 있으면 기문간살이 있으면 머리가 좋대요. 기문살이 있으면. 근데 이 사람 기문간살이 쌍으로 있잖아요. 묘신원진 이렇게. 그 쌍으로 기문간살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기문간살은 음양으로 볼 때 양이에요, 음이에요. 지난번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신적이라 그랬잖아요. 정신적인 것은 음입니다. 음이고 기문간살이나 또 이제 내나 우리 말하는 원진살이죠. 이 원진살은 음적인 기운이다.
그래서 정신적인 기운이 많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예민하겠네요. 그렇죠. 그 예민하다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양인사 같은 거. 양인이라든지 괴강살. 양인과 괴강은 음이겠어요, 양이겠어요. 그런 양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이제 양적인 기운이 강하다. 그럼 이 사람 전반적으로 볼 때에 사주가 정묘, 무신, 을묘, 개미 중에 자세히 보세요. 무신 하나만 양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음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 정신적이고 활동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쪽에 많이 그걸 하겠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지 이제 이 사주 전체를 보시면은 음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지가 전부 다 특징, 지지 특징. 자, 우리가 얘기했던 지지도 이 침이 다르게 묘가 침이 있잖아요. 또 신도 침이 있죠. 다 침이 달리죠. 그럼 최소한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냐면은 의사계통이나 한의사나 의사나 이런 쪽으로 가면 좋아요. 왜? 이 사람 성격이 편안해요. 팍팍팍팍 해요. 완전히 막 그냥 바늘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말이 부드럽지 않단 말이야. 의사들 여러분들 사교적입니까? 의사들이 말이 좀 없지요? 예, 좀 딱딱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툭 하잖아요. 의사들은 원래 그래요. 그래 안 하고 의사가 막 말 잘하고 막 사교적이 그러면은 병원 생활 못 하겠죠. 환자들한테 지금 환자들이 그냥 나아주지 않을 거야. 아주 그냥. 그래서 현침이 많다 했고 명석하였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이 목이잖아, 그죠? 을묘, 목은 지난번 시간에 배웠지만 을묘 일주는요 다른 일주보다도 굉장히 인내심이 강해요. 그게 넘어져도 또 일나고 넘어져도 일나고 정말로 도대체 이 7.8기 같은 사람이에요. 가빈하고 또 틀려요. 가빈은 부러지면 그냥 탁 주저앉아 버리는데 얼면은 또 일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7.8기 같은 그런 끈기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 이 사람이 병원 의사를 한다면 의사를 할 때 의사가 아주 세밀한 분야 신경 뭐 그런 것들 이런 아주 세밀한 거 다루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죠? 보면 전부 다 너무 엄적인 기운이 많잖아요. 실제 이 사람이 사두지지 모두가 현침이고 또 자식이 있잖아요. 보세요. 자식이 이 사람 배우자는 어디 있냐면 배우자 궁은 묘가 배우자 궁이잖아요. 그렇죠? 배우자 궁의 비견이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배우자 궁의 비견이다 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냐? 친구 같은 사람. 그 친구 같은 배우자고 편안하게 생각한 그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의 자식하고 다투잖아요. 근본 다투잖아요. 그런 게 거기도 양쪽에서 다루니까 이 가로 속에 스님이 넣어놨죠. 사주지지 모두가 현침이고 자식이 배우자와 다투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식이 배우자가 다투면은 자식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생산이 되게 어렵다 이 말 내 말은. 어쨌든 이 사람은 현직의 의사. 아들이 의사라. 자, 필요한 오행도 봅니다. 이 사람이 그 오행 중에 항상 우리가 사주를 볼 때에 뭘 봐야 되냐면요. 천을 기인을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이 사람 천을 기인이 신금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만약에 자기한테도 있고 상대방에도 그런 게 있다면 좀 도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천일 기인이 있는 걸 한번 보면 됩니다. 천일 기인 사람은 월지 있으니까 월지는 중요한 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남이 도와주는 그런 다. 필요한 노예는 역시 을묘 일주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수를 원했고 그 수는 근데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서 수는 물이 그 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필요한 노예의 수 금수 목까지 목도 그리고 금에 지장간에 힘이 있으니까 괜찮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그게 금이 이제 물이 들었으니까 그 속에 물이 들었으니까 조금 낫긴 하죠. 신금 속에 물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자체는 우리가 말할 때는 기문살이더라 이 말입니다. 맞죠? 묘신 기문 이렇게 기문. 그리고 필요한 노행이 이제 목을 해야 되는데 금수 뒤에 거는 목을 고칠게요. 목. 네,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뭐. 예, 금수목. 자, 그리고 금은 뭐 한신격이고 뭐 희신을 할까? 뭐 희신, 금은 희신. 자, 응? 조후로 볼 때 이 사람 이거는 조후가 아니에요. 예, 기초에서 지난번 시간에 다른 거 떠다본 게 조후용신이 아니고 이거는 강약을 따지는 억부용신에 속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 역시 필요한 것도 이 사람이 공부가 필요하죠. 그러다가 뭐가 필요한 역시 공부도 공부고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을복의 신금이 귀인이죠. 예, 신금 귀인인 걸 또 찾아야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엄마가 자기 엄마 엄마가 귀인이죠. 예, 엄마가 귀인이다. 엄마가 자기는 귀인이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사주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사주 그림. 자, 사주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은 가을철이죠. 가을철인데 일단 하늘에는 보면은 구름은 좀 한쪽이 조금 멀리 구름은 좀 한 점 있긴 있지요. 그쵸? 자, 구름은 한 점 있는데 태양은 안 보이는 것 같아. 태양이. 그러니까 이제 약간 구름이 좀 끼고 막 태양이 안 보여 있으면서 이쪽에 보니까 정화가 하나 보이는데 이거는 태양이 밝은 태양은 아니고 멀리 조금 이렇게 달 같은 낮에 뜬 달처럼 안 그러면 무슨 전기불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서 크게 밝지는 않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의 약간 나무가 좀 주변에 좀 있죠. 그래서 풀이 막 얽히설키 이렇게 모여 있어 가지고 좀 그런 영향이 있고 그래서 스님이 한번 제볼 이렇죠. 자, 가을철 낮에 건조한 때 마치 빗방울이 멀리 또 떨어져서 반갑다는 표현해서요. 태양은 보이지 않고 초목이 돌 사이에 이렇게 엉켜 있어 가지고 약간 가을철에 우수해졌게 한다. 어떻습니까? 아들에 해당하는 신금이 지지에 있고 을목이 다투니 여자 부인입니다. 다투니 자식 갖기를 무수한 누가 자식 갖기 무수하면 여자가 이 배우자가 자식은 필요한데 여자 입장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자기 자식은 아주 무척 갖고 싶어 하는데 내가 혹시 가지면 내 몸이 어떻게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에 이 신금한테 막 이제 도를 썩힌단 말이야. 그래서 자식을 원하나 놓는 것이 좀 두렵다. 그래서 지금 시험관 아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할 거예요. 올 때 이제 이 사람들 올 때에 시험관 아이라도 한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왔다. 그 어쨌든 이제 어머님이 여기에 있는 사주의 이 아들 사주의 어머니가 왔고 아들도 무척 원하고 며느리도 무척 원한다. 그럽니다. 자, 며느리 사주 보겠습니다. 자, 며느리 사주는 씨를 모른대요. 요새 며느리한테 자꾸 이런 물어보면 며느리가 싫어한대요.
어머니 왜 그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막 요새 시엄마가 꼼짝 못하는 그래가지고 아가 그게 아니고 뭐저 그래서 아예 모른다며. 여자가 34살이고 89년 양력 11월 2일 기사 그리고 갑술 병인 모처럼 병인일이라 그죠? 병인일이 참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사주에 상담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병인하면 뭐가 생각나냐고 물어봤거든요. 뭐가 생각난다 그래서 병인하면은 병인 일단은 병은 큰 태양이잖아요. 항상 큰 태양은 멀리 쳐다봐도 잘 보인다 안 보인다. 멀리서 쳐다봐도 훤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막 불타오르잖아요. 오늘 우리 이제 요거 나범모행을 보여준 거 있거든요. 요거 참 찾아보세요. 나범모행. 우리 여기 있어요. 나범 내년도 거 나범모행. 예. 거기 좀 찾아보면 병인이라고 나와요. 병인. 빨리 찾아보세요. 몇 살인고. 이 사람 기사생인데 일주로 치면 돼. 병이단 말이야. 병인하면 옆에 범위라 해놨죠. 그럼 뭐라고 옆에 나범어에 뭐라 해놨어요? 노중하. 노중하가 무슨 뜻인가 하면 화로 노자예요. 중자 가운데 중자. 그래. 화로 속에 불이 단 것이. 화로 속에 불은 뜨거면 안 뜨겁니다. 엄청 뜨겁다. 그래서 노중하는 화로 속의 불처럼 엄청나게 지금 화로에 불이 팍 탔잖아요. 화로 속에 그 불이 뜨겁단 말이야. 노중하라. 그리고 병인하고 정묘도 같이 밑에서 위로 같이 봅니다. 병인정묘 따라합니다. 병인정묘 노중하. 병인정묘 노중하. 그렇게 두 자씩 애웁니다. 예. 병인정묘 노중하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병인하고 정묘는 안에 그냥 뭐 이글이글 타는 정열가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나무 모양을 안 볼 때에는 그 저기 뭔가 이러지만 이거는 이 나무 모양이라는 것은 글자 두 개가 물상결합이 돼갖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참으로 이게 잘 활용하면 괜찮아요. 병인정묘 노중한데 결국 이 사람은 일조가 병이니까 이글이글 타잖아요. 근데 사주 자세히 보세요. 갑술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여러분 기사 갑술 병인에 물이 한 방울 있나 없나? 없어요. 물이 한 방울 없으면은 아기가 생성될까? 어렵다. 사주 구성상 이렇게 기사 갑술 병인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요 사주 하나만 보면 아기 갖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저기 얘기했지만 자식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이 인성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인성이 엄청 발달했죠, 세서요. 인목이다 간목 양쪽 다 막 불이 타지요. 그러다 술도 인오술이에요, 인오술. 그러면 뭐 불덩거리죠. 이런 불덩거리 속에 어떻게 아기가 나올까? 힘들겠죠. 그래서 기사도 마찬가지고 그 보살님이 찾아와서 아이고 스님 우리 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래 하길래 딱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자도 아드님도 자식이 귀하고 며느리는 더욱더 많이 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귀하다 해야지. 뭐 그걸 귀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이제 사주를 보면 여러분 보시면 딱 보다 말자 이 판단되죠. 이런 사주들은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럼 대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요새 같으면 이제 시험관 아기 시험관 돈 많이 든다더라고요. 시험관 아기를 하는데 그것도 막 된다 보장도 없어. 엄청 어렵다. 그리고 또 사람 굉장히 시험관 아기 하는 게 굉장히 그 산모가 힘든다더라고요.
어쨌든 자, 깁사갑술 병인의 이것도 보면 우리가 배웠던 인과 술 사이에 우리가 허자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 그거? 오가 있죠, 오가. 오가 급제잖아. 예. 급제를 갖다가 갖고 급제를 갖고 있으니 어떻게 그럼. 힘들겠죠. 그래서 이 물, 특히 토가, 근데 이때 토는, 이 사람이 토는 뜨거운 그게 엄청난 열기가 많은데 토가 다 터져요. 그게 화다, 토절, 화다, 토절. 화가 많으면 토가 끊어져 버린다. 터진다. 이 말이에요. 땅이 탁탁 갈라진다. 여러분들 가물면 땅이 다 갈라지지요. 그런 식으로 이 땅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땅이 예산되는 자식이잖아. 화생토. 음. 응? 사주로 화생토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가지기 어려운 사주를 갖고 있는 거야. 자, 이 사람이 34살이에요. 자, 34살이면 이제 일단은 무토운이 왔잖아요. 무토우니까 식신이니까 자식 우리 오기는 왔잖아. 그치? 왔는데 이 자식을 받아 먹으려면은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될까? 어떤 역할을 해줘야 이 자식을 좀 받아 먹을까? 응? 기도도 기도지만 이분 경우에는 물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이 필요하고 이럴 때 이제 우리 보통 옛날에 막 영왕미라는 거예요. 영왕 기도를 올리라. 예, 영왕은 물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경우는 수중고원들한테 예, 뭐도 줘요. 밥도 좀 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그게 옛날에는 영왕미로 간다 소리 봐요. 영왕미로 간다. 요새는 뭐 그런 옛날에는 영왕미로 간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영왕을 미기로 간다. 영왕님한테 뭘 미기로 가요? 밥을 공개하고 이걸 올리고 영왕미로 간다 그래요. 산신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요거는 옛날로 치면은 이제 영왕 기도를 해야 돼야 표범을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수족관이나 물 같은 이런 거를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수석 갖다 놓고 화기를 좀 다스려야 돼. 말 잘 안 들었지. 근데 아기를 가지려면 할 수 없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뭘까? 선생님도 선생님과 같은 뭐 그런 유사한 건데 어쨌든 이분이 이 사람도 의사야, 의사. 같은 의사야. 이 사람 피부과는 아니고 애기들 아니 산모만 애기들 소아과 소아과인데 소아 중에서 되게 어린 소아 있잖아요. 신생아 좀 태어나가지고 나온 그게 이제 뭐 태어난 애기를 키우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하는데 아주 그러니까 애기를 엄청 좋아한대요. 자기는 엄청 애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자기는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자기는 애를 못 갖는 거예요. 그게 나무 애기라도 많이 봐준다는 거예요. 성을 대지. 자기는 애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은 어른들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내가 얘기를 해주겠는데 뭐 어느 정도는 듣고 하는데 뭐 며느리가 그런 거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예 시엄마가 그냥 걱정하고 대걱정하고 그런 거야. 일단은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확실하게 물이 필요하지요. 그 물과 관련된 그런 것도 하고 또 만일에 이제 집을 이렇게 얻더라도 물이 좀 흐르고 있는 그런 쪽에 좀 가까운
해서 좀 물이 한강변 있잖아요. 네. 물이 좀 흐르는 곳에 가서 이렇게 보고 마음을 좀 말하자면 자기 그 불타오르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좀 수술해야 돼요. 근데 요 병인 일조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 생각이 옛날 노스트라무스 예언가적인 사주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쪽에 또 굉장히 초기 발달하고 있어요. 아마 나이가 좀 더 들면 그런 쪽으로 나가려는지 모르지. 아무튼 두 사람 사이에 뭐 한번 사주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을철에 자 태양이 빛났지요. 그럼 맑은 하늘이 되겠다. 그게 가을철에 태양에 맑은 하늘이야. 태양이 확 떠서 그런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 근데 무토가 있을 게 무토는 사막이잖아요. 사막 주변에 나무는 큰 나무가 있는데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갖고 죽을 판이야. 그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나무들이 있긴 있지만 그 나무가 목이 다 말라가지고 사막과 녹이 그 사이에 어떻게 생명체 하나도 길을 다 넣었어요. 그쵸? 선인장? 그 말 되네. 물이 꼭 필요합니다. 예. 자, 다시 우리 이제 오행으로 보면은 여자사주의 효신살, 인성이죠? 인목이 발달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식 성인 식상이 그걸 받아서 자식이 생기기 어렵다 그랬죠. 재성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이제 인성을 그걸 시켜주려면은 인성으로 그걸 시켜주려면 재성이 뭐예요? 목이죠. 맞나요? 재성이 뭐예요? 금이죠. 금으로 목을 그걸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목을 좀 견제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금은 이 자식을 보호하잖아요. 토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금을 써야 되고 금은 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재극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재성은 이 여자 사주의 시엄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엄마가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엄마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자 사주의 효신살이 발달하면 자식성인 식상이 그걸 받으니 자식이 생기기 어렵다. 재성으로 인성을 꺾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술 원진 이사형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정도 뭐 설명하면 머릿속에 들어왔고 일단은 이 사주를 우리가 그때 23년 10월 22일 11시 37분 11시 37분 상담을 한 겁니다. 한번 봅시다. 계묘, 임술, 임술, 다음에 계추, 무오, 을묘. 자, 여기서 이 그날 본 남자 사주로 할 때, 자, 먼저 맨 처음에 상담하는 사람은 엄마가 자식하고 며느리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온 내담자인 엄마를 기준에서 볼 때에는 엄마는 토가 이렇게 많이 보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화도 보이고 하지만 이 끝에 연에서부터 연이나 분에 보면 묘가 이렇게 을묘 이렇게 보이는 걸 봐서 이 사람 엄마는 하여튼 지금 최근에는 굉장하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막 좀 힘든 상황이죠. 예, 자기 스트레스를 갖다가 엄마가 더 받네. 왜 엄마가 더 받노?
놓는 거는 아들 돼야 되는데 강하게 애를 쓰는 거라 자식에 대해 다 그렇잖아요. 손자들에서. 막 그래서 엄마는 어쨌든 손자가 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근데 이제 미래에 보니까 이 괴로 볼 때는 미래 저 끝에 보니까 분에 보니까 묘가 하나 을묘가 보이지. 예, 이래 보면은 이 자식인데 사실은 그거는 이 엄마로 볼 때는 자식은요.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 그렇게 며느리가 자식을 낳아야 되면 재성 정도를 봐야 되거든요. 예, 재성이 내한테 손자됐다. 한번 우리 다시 그걸 해봅니다. 자, 그날 상담 온 사람이 시엄마다. 시엄마가 이제 원래 이 일주 대입 그 개수로 대입을 하는 거야. 시엄마가 이제 첫 개수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보려 그러면 아들은 식상이잖아. 그렇죠? 그럼 식상이 그걸 하는 거는 뭐예요? 식상이 그걸 하는 거. 관이잖아. 관이 뭐냐면 저 자기한테 며느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고 관성은 자기를 또 극하거든. 그 며느리는 또 자기를 극하는 경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관성을 살펴야 되는데 봤더니 관성이 지금 땡 들어 있죠. 무토 쭉 있잖아요. 근데 이 많은 이게 관성이 며느리 힘이 세다 약하다. 며느리 힘은 이제 세다는 뜻이요. 서비스 그 며느리가 그럼 센 게 며느리가 이 많은 토가 많잖아요.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식이 뭐냐면 금이 돼야 되잖아. 금이 없잖아.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추론하는 거야. 자식이 토가 너무 많은데 며느리 힘은 많은데 며느리 입장에서 금이 없단 말이야. 금이 외에는 여기서 뭐 금이 있어야 가장 토생금 금생수야 이게 좋잖아요. 그래야 또 목이 또 힘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금이 없다는 것이 이 사주의 핵심적인 사항이 탁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여자를 본다, 여자.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가 개수다 하자, 개수다 하자. 며느리가 개수면 그 남편 성이 관이 많잖아요. 남편이 관이 너무 많으면은 식상이 이길 수가 없어. 그쵸? 그래서 양쪽이 또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 멀리나마 좀 비치고 있잖아요. 희망이 있다. 자식은 희망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희망 좀 있다. 그 다음에 자, 이 아들 입장에서 아들 입장에 볼 때는 자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 아들 입장에 자식이 엄청 많으니까 오히려 그 많은 자식이 날로 하여금 힘들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를 보면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아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 가지는 거야. 예, 예, 부담 가지는 거야. 저 애 낳아가지고 뭐 공부도 시켜야 되고 뭐 저 해야 되는데 부담 가지고 이 모든 상태를 이걸 조합해 보면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기가 갖고 싶은데 당장은 아니죠. 지금 당장 안 돼. 을묘잖아. 좀 분이니까 최소한도 앞으로 한 6개월 이상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당장 이분이 물어보는 거는 다음 달에 이번에 이제 이분도 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 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다가 휴직을 했대. 예, 병원까지 휴직하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뭐 11월 달인가 좀 쉬고 한 달 만에 이걸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겠죠. 그 쉽지는 않겠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상담해 봤는데 우리 여기는 해결 씨는 유에서 해결 나와 있죠. 유가 나와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 이제 해결이 유에 떴을 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내년에가 우리가 무슨 년이냐면 개묘 다음에가 이제 갑진년이란 말이야. 갑진년이면
진하고 유가 되게 되면 금이 되잖아, 그죠? 네.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여기서 우리 이 오주를 볼 때에 가장 필요한 거는 금이요, 금. 맞잖아요. 요 사주에서 금 아니면 해결될 게 없잖아. 그러면 내년에 이제 유가 돼 있고 유진 내가 임진 갑진년이니까 임진하고는 내년 한 9월 달이나 봐서 아기를 하나 볼 수 있을란가. 그게 어쨌든 이게 떴으니까 방향으로 잡아서 뭘 내년에 한더라도 내년에 봄에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봄 여름에는 안 될 것 같아. 와 금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년 한 9월이나 10월 9월 해서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양도 챙기고 아무튼 자 여러분들 아기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상담해 줄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제일 먼저 일단은 남녀를 뭐부터만 한다? 여자의 경우에는 식신상관, 남자의 경우에는 관성을 주변으로 살피란 말이야. 관성을 주변으로 살펴라. 또 여자는 뭘 살펴라? 식상을 살펴라. 그러면 여기서 식상을 살피려고 하면 식상이 극을 받아 인성이 극을 받으면 안 된다. 대신에 비경것지의 힘을 키워라. 비경것지 힘을 키우고 내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건강하고 뭐 우리 좋은 약도 드시고 이러는데 근데 좋은 약들은 이렇게 안 먹는데 왜? 한의사들은 안 먹는데 저 한의사가 뭐라고 했노? 양의사들 그 사람 양의사니까 한의 그 약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대. 그렇게 막 시험만 속이 타가지고 다 들어보면 야 누구도 한약 한 제 먹으면 된다. 어머니 내가 지금 의사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응. 특이 많이 앓는 사람이 의사가 양의사는 더 말하는데 한약 그게 무슨 약이라고 이런데. 하여튼 한의사하고 의사 만나면 서로 앙숙간이래. 자, 이양 나온 거 여기 여러분은 갑진년에 요에 연령표 나오잖아요. 한번 봅시다. 내년도에 갑진년인데 갑진년은 복동화로 되어 있죠. 복동화. 복동화가 뭐냐면 여러분 복동화가 뭘까요? 오늘 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양 시간 넘기 복동화 뭐예요? 복동화. 복동화가 뭘 복동화? 한문이 없으면 잘 모르겠죠. 이 복동화는 한데 등불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등불 엎어진 등불이 엎어졌어. 엎드린 복동화예요. 엎어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엎어진 복동화라. 계묘가 이민계묘 이렇게 이래서 같이 불러서 이민계묘 하거든요. 이민하고 계묘가 합쳐서 금박금이라고 해요. 금박금이 뭐냐면 금은 금인데 아주 금박, 아주 얇은 금. 왜 금을 해가지고 우리 금이죠 금. 하면 금칠할 때 막 금이 약하잖아. 막 그래 슬래시처럼 되잖아요. 그런 걸 보고 금박이라고 금박. 우리보다 금박이라고 하죠. 금박금. 경자신축은 경자와 신축 합쳐서 벽상토라고 그래요. 벽상토. 경자신축. 경자신축 합쳐서 벽상토라고 그래요. 벽상토가 뭐냐? 그야말로 벽 위에 땅이요. 벽 위에 땅. 벽. 우리 옛날 흙벽 말하잖아. 옛날에 보면 칼로 흙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흙벽이죠. 흙벽 위에 있는
토라토, 땅, 그렇게 조그만 땅이죠. 조그만 흙. 무술기해. 뭐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무술기가 뭐예요? 평지목. 평지목이 뭐냐? 목은 목인데 땅이 평평한 땅에 있는 큰 나무. 평지목. 응? 평지목. 병신정류. 병신, 정류, 산하화, 산 아래 불, 산하, 산 아래 화, 불, 산 아래 불, 가보, 을미, 뭐라 해놨어요? 사중금이 있죠? 사중금이 뭐예요? 가보, 을미, 사중금은 모래 가운데 금이요. 사금. 여러분 와 모래 속에 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사금, 그 사중금이라고 해요. 임진 대사, 장유소 했죠? 장유소가 뭘까요? 우리 길이 흐르는 거. 뱀, 뭐 장유소가 뱀이잖아. 개사가 뱀이잖아. 개사가 무슨 개냐? 개자가 우리 검은 색깔이잖아. 사는 뱀이잖아. 검은 뱀이잖아. 검은 뱀 길게 쭉 늘어나 이게 물 흐르단 말이야. 용도 길게 쭉 가면 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강물처럼 그래서 임진개사는 장유수라. 그 다음에 경인신묘, 신묘, 성백목. 이건 이런 말하는 소나무예요, 소나무. 뭐예요? 목. 그 여기 나와요, 여기. 보살님. 읽으면 나와요, 여기 나와요. 다음에 18번 정해죠. 예, 17번 무자다. 무자기축. 17번 무자고 16번 기축이야. 무자기축. 병력화죠. 병력화. 이 무슨 소리야? 병력이면 노성병력 하는 게 아니 노성병력. 우리 터지는 게 꽝꽝꽝꽝꽝꽝 벼락 치는 거. 병력 같아져. 거의 벼락불. 번개불 같은 걸 병력화. 병술정에 옥상토. 옥상. 우리 집 있죠? 집 위에. 집 위에다가 우리 흙을 올리고 옛날에 했잖아. 그 옥상토로 말해. 그 다음에 갑신의류. 천중수. 천중이 뭔가 하면요. 냇가 속에 밑으로 흐르는 물이요. 천중수. 자, 그 다음에 이모개미. 양유목이죠. 이모개미 봤어요? 이모개미, 양유목이 뭐예요? 양유목이 뭘 양유목이 그래요? 버드나무. 버드나무. 경진신사. 이건 우리 다음번에 책에도 나올 거예요. 경진신사 백낙금. 백낙금이 뭐예요? 금. 백금이 아니에요. 납. 우리말 납하죠, 납. 납을 백낙금이라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 잘 안 쓰는 말인데 이제 옛날로 지금 그렇다 해요. 무인기묘, 성두토, 성 위에 있는 성 위에 성머리, 성 위에 있는 토니까 땅이 토가 좀 많아요. 성두토. 병자정축, 가나수. 이것도 사이 간자 흐르는 걸 냇가 아래로 흐르는 말이에요. 냇가 아래로 흐르는 가나수. 병자정축, 가나수.
갑술을의 산도와 산 꼭대기 불. 갑술을의 산도와 산 꼭대기 불. 동화불 동화 같은 거 할 때 해서 동화불. 불이라고요? 네, 불 파는 불이요. 파. 임신계유 금봉금. 이 금자는 칼 앞에 있는 금자 칼금 칼 할 때 금자고 봉자는 맨 끝을 말해요. 아니 맨 끝에 칼 끝에 있는 쇠 날카롭지요. 그래서 임신계유는 엄청 날카로운 말이에요. 금봉금 발음이 내가 잘 안 돼가지고 잘 못하는데 책 보세요. 금봉금입니다. 경호신미 노방토지요. 노방토가 뭐냐면 도로 제방, 방자 제방, 도로 제방이 있는 땅이니까 이게 큰 땅이죠. 예, 노방토 큰 땅이 크다. 경호신미 노방토. 무진기사 큰 숲으로 있는 나무 대림목 엄청 큰 우거진 나무 대림목이야. 무진기사 대림목. 병인정묘 조금 전에 우리 한 거잖아요. 이제 뭐라고 했어요? 병인정묘 아까 했잖아요. 뭐라 했어요? 노중화. 뭐라고 했어요? 노중화는 뭐예요? 하루 속에 불. 네, 노중화니까 뜨거운 걸 기억했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구나. 하루 속에는 불이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다. 그 다음에 갑잘축. 자, 이게 제일 우리가 갑잘축이 먼저 나오잖아요. 갑잘축 해중을 일어나갑니다. 해중 바닷속의 금. 그래 한번 따라봐. 갑잘축 해중금이요. 병인정묘 노중화. 무진기사 대림목. 경호신미 노방토. 임신계유 금봉금. 갑술오래 산도하. 병자정축 가나수. 무인기묘 성두토. 경진신사 백낙금. 이모개미 양유모. 갑신어리오 전중수. 병술정의 옥상토. 무자기축 병력화. 병인신묘 송백모. 임진계사 장유수. 가보올미 사중금. 병신정료 산화화. 무술기의 평지모. 병자신축 벽상토. 이민계묘 금박금. 그 다음에 이제 갑진하고 갑진남 을사거든요. 갑진 을사가 이제 지금 뭐 60에 보면 을사가 더 나와요. 그래 갑진 을사 합쳐서 복등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또 이제 병호정미 천하수. 네, 무신기후 대역토. 대역토는 대역토가 어디 뭐냐면요. 대역토는 역 앞에 역전 앞에 큰 땅 있잖아요. 그 땅을 말해요. 예. 병호정미 천하수 병호정미 천하수는 하늘 아래 흐르는 그 물이니까 이거는 은하수 같은 걸 말해요. 병호정미가 은하수라. 병호정미 은하수 그 천하수라 은하수. 무신기후 대역토. 그 다음에 경술신의 차천금. 경술신의 55번입니다. 55번 54번 신의 경술신의 차천금. 차천금이 뭡니까? 이거요. 비녀. 여자들 비녀.
비녀 있는 그 비녀에 있는 세이죠, 세. 그게 차천금이요. 그리고 비녀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데 보석에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금을 말해요. 임자개주, 상자목. 상자목이 뭐예요? 무슨 나무를 상자목이는? 상자. 뽕나무. 뽕나무 상자예요. 갑인을묘. 갑인을묘. 대개수. 갑인을묘 대개수는 뭔가 하면요. 엄청나게 그큰 또 뭐 냇가가 큰 냇가 있잖아요. 큰 냇가. 그 큰 냇가를 대개수라고 그래요. 대개수. 갑인을묘 대개수. 병진정사 사중토. 사중토는 뭔가 하면 모래 가운데 모래 속에 있는 땅. 병진정사 사중토. 모기미 천상화. 모기미 천상화가 뭐냐면요. 모기미 천상화는 하늘의 불이요. 하늘의 불이 뭘까요? 태양. 아까 병력하는 번개불이 했고, 모기미는 천상화는 천사 하늘에 있는 불은요. 그거예요. 태양. 네, 천상. 모기미 천상화입니다. 경신신유 석류목. 석류 알죠? 석류나무. 경신신유 석류목. 임술계해. 임술계는 대해수. 큰 바닷물. 이렇게 해서 60갑자를 이제 원래 도다시 해놨거든요. 그러면 나무 모형이 30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무 모형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 헛자리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행이 부족한 사람 있잖아요. 나 물이 없는데 뭐 사주에 물이 없는데 아까 봤더니 임진개사라 이 사람이 뭐가 임진개사가 들었더라고. 그럼 임진개사가 들면 임진이나 개사가 들어있으면 그건 물이 있는 거예요. 개사가 있으면. 그것도 무슨 물이요? 장류수니까 큰 물이잖아요. 길게를 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오행들 나무 모형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오행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정오행. 우리가 말하는 정오행은 복가토금수 보통 우리 말하는 정오행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이 오행을 나범오행이라고 그래요. 나범오행. 그리고 오행 중에 또 하나가 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오행을 화오행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합하는 거, 무게합화, 뭐 신자진, 뭐 삼합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것들을 화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오행을 다 해야 됩니다. 오늘 어쨌든 처음 보는 것들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 활용하는 걸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책받침 보는 법도 좀 알아야 되니까.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 쉬겠습니다. 예.